맑은 날 밤하늘을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은 이 별들을 보고 동물이나 물건,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붙여 별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별자리는 지역과 문명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맨 처음 별자리는 5000년 전 바빌로니아 지역의 유목민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밤하늘에 있는 별의 형태에 관심을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약 20여 개, 이외에도 3000년 전 이집트에서 43개, 2세기경 유럽에서 48개, 5세기경 중국에서 28수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전래된 별자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별자리의 기준은 1930년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88개로 통폐합되었는데요. 북반구에 28개, 남반구에 48개, 황도에 12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면서 볼 수 있는 하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별이 연주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자리도 연주운동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자리와 볼 수 없는 별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늘은 2019년 6월 22일 자정 한여름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바라본 남쪽 밤하늘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북극성 근처에 있는 별들은 해가 저물어 있는 동안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별자리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관측자의 머리 위에 있는 별자리는 헤라클레스 자리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보조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자리가 정확히 머리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절 한가운데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들어있는 별자리를 포함해서 계절 별자리라고 부릅니다. 여름에 계절 별자리는 헤라클레스, 검은고, 독수리, 목동자리가 되겠네요. 여름을 지나 가을의 계절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 겨울의 계절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 봄에는 처녀 자리를 계절 별자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가 유난히 밝은 별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이 보이시나요? 이 세 별은 겨울에 가장 밝게 빛나면서 밤하늘 내내 볼 수 있는 별들입니다. 이 별들을 이어 겨울철 대삼각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대삼각형 또는 대사각형을 이루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과 사각형은 각 계절별로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별자리와 대삼각형, 사각형 전부 외워야 될까요?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 천체 관측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밤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 하나고요. 아는 별 이름은 북극성 하나뿐입니다. 이제 별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여름의 하늘로 돌아와서 유난히 밝은데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 천체 3개가 보이시나요? 가장 왼쪽에 있는 천체는 달입니다. 어느 학생이 오른쪽에 있는 두 천체의 이름이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시다. 선생님, 남쪽 하늘에 밝은 천체 2개가 보이는데 이름이 뭔가요? 베가랑 알타이를 말하는 거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는 좌표를 불러줘야 합니다. 좌표는 좌표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가지 좌표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평 좌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평 좌표계는 방위각과 고도라는 두 가지 값으로 하늘에 보이는 모든 천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방위각은 정북쪽에 있는 북점 혹은 정남쪽에 있는 남점에서부터 지평선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천체가 있는 곳까지 잰 각도로 0도에서 360도의 값을 가집니다. 고도는 지평선에서부터 수직선을 따라 별이 떠있는 높이까지 잰 각으로 0도에서 90도의 값을 가집니다. 다시 여름의 하늘로 돌아와서 지평좌표계를 볼 수 있도록 보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한 칸은 가로 세로 10도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천체의 위치는 방위각이 남점으로부터 5도, 고도가 30도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천체는 방위각은 남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9도? 아니죠. 방위각은 시계 방향으로만 잰다고 했습니다. 방위각은 북점으로부터 151도, 고도는 25도가 되겠네요. 이제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지금 밤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천체 2개의 이름이 궁금한데요. 북점으로부터 방위각 151도, 고도 25도인 천체랑요,
북점으로부터 방위각 185도, 고도 30도인 천체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겠죠. 고도가 낮은 게 토성이고 높은 게 목성이야. 지금은 자정이지만 학생이 저녁 10시쯤 전화를 했다고 해봅시다. 보이시나요? 방위각과 고도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별의 일주운동 때문이죠. 하나 더, 여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바라본 하늘이지만 만약 선생님이 부산에 있었다면 또 좌표가 변하게 됩니다. 지구가 구형이라서 위치가 변하면 지평선이 변하고 볼 수 있는 하늘이 바뀌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평좌표계를 사용할 때는 방위각과 고도 외에도 첫째, 방위각의 기준점, 둘째, 관측 시간, 셋째, 관측 위치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